안녕하세요. 용맹하고 꽃다운 젊은이니 장병들의 명복을 삼가 비옵니다. 슬픔에 잠겼을 유가족들과 인니 국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주권에는 타협이 없다. 결국 있어서는 안 될 최악의 결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최근 발리 인근 해역에서 원인 모를 이유로 통신이 두절된 인니의 잠수함은 세계 각국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불구 고작 3일에 불과한 짧은 구조 시한 때문에 1초 앞을 다투는 급박한 상황이 계속되던 중 마침내 삼동강난 잠수함 잔해가 발견되자 인니 당국은 망연자실하며 동시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것을 강한 어조로 천명했습니다. 분명한 건 이 구역은 오래전부터 중국 어선들과의 갈등이 빈번히 발생했던 곳이었고, 만약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침몰한 것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그 증거가 남을 수밖에 없기에 인니 측은 곧바로 한국군의 긴급 기술 지원 요청을 타전했습니다. 오직 한국이 가진 기술력만이 의문의 사건 전부를 밝혀낼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역사를 되돌아보면 독일산 재래식 잠수함 난갈라함이 실종된 건 지난 21일 오전 3시경 53명의 승조원을 태운 채 어뢰 훈련을 위해 떠난 이 잠수함은 선내로 물이 들어오고 있다는 마지막 통신을 끝으로 행방불명된 점으로 볼 때 전문가들은 침수가 발생하면서 전력이 끊기고 통제력을 잃어 심해로 가라앉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인니 당국은 끝까지 수색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건조된 지 40년이 지난 구식 재래함의 한계상 가라앉는 순간부터 선차는 걷잡을 수 없이 찌그러졌을 것이고 탑승자들의 생존 가능성 또한 영에 수렴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는데 이 같은 예측은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최근 군 당국이 수심 800m가 넘는 지점에서 난갈라함의 신호를 받은 후 수중구조함을 이용해 난갈라함의 잔해를 발견했다고 전했는데 구조 시한인 72시간을 한참 넘은 시점인데다 생존 가능 한계를 아득히 초과한 깊은 수심이었기에 뒤늦게 모든 희망이 끝났음을 무거운 어조로 전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후 인니군은 무언가에 놀란 듯 긴박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해군 참모총장에 따르면 비록 승조원을 구출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침몰된 정확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누수로 인한 전기 문제라고 하기엔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며 즉시 모든 잔해를 수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심해에서 찍힌 사진 속의 난갈라함은 세 조각으로 부시진 처참한 광경이었고 침몰 증거인 기름 유출 흔적과 냉각 부품 잔망경에 쓰이는 부품 등 각종 잔해들이 어질러져 있었는데 만약 기술적인 부분이 문제였다면 적어도 난갈라함이 산산조각 날 이유는 없으며 이는 사실상 어뢰 폭발 같은 강한 외부적 충격에 의한 것이 유력해 보였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실제로 잔해 속에 어뢰 관련 부품이 발견됐다는 것이었고 이것이 인니 측의 부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난갈라함 침몰 사건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띠게 될 것이 자명했죠. 이 소식이 보도된 직후 각종 인터넷상에선 인도네시아 난갈라함이 외국 잠수함에 의해 격침됐다는 뉴스로 떠들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워포스에 따르면 트위터 등 SNS에는 지난 주말부터 난갈라함이 침몰한 것은 발리 해협에서 인도네시아 군의 훈련을 지켜보던 프랑스 핵잠수함 미사일 발사 때문이라는 유언 비어가 퍼졌는데 처음 격침설을 제기한 트위터에는 독일 정보기관에서 발췌한 소식이라 적혀 있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아무런 근거 또한 없음을 현지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제기된 의혹은 조금 달랐는데요. 한국이 건조한 인니의 새 잠수함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중국 핵잠수함이 수중지뢰를 설치하는 장면이 목격됐다거나 미군 대잠 초계기에 정찰 결과 난갈라함이 침몰한 지역에서 엄청난 양의 수중지뢰가 발견됐다는 글도 잇따라 올라왔는데 이와 관련 인니 해군은 우선적으로 수중 로봇에 의해 촬영된 난갈라함의 상태로 볼 때 폭발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사고 당시 훈련을 위해 정박해 있던 해군 또한 아무런 폭음이나 물보라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등 의혹을 일축하는 듯 보이면서도 한편으론 구체적 원인을 더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며 외부 요인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정보가 일부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3개월 전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 술라웨시 섬 남부 인근 해상에서 어부가 수중 드론을 발견해 신고한 사건을 보도했는데, 당시 수중 드론이 발견된 지점은 중국과의 외교적 갈등이 심화됐던 오주 북단으로 향하는 전략적 해상 경로였고, 길이가 대략 2m, 날개폭 50cm라는 구조상으로 볼 때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중국 해군의 시윙 무인 잠수정과 매우 유사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중국의 시윙 수중 드론은 해수 온도와 염도 산소 농도, 해류 정보를 수집해 실시간 전송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군사 전문 매체에 따르면 수중 드론이 전송하는 정보는 바닷속을 더 잘 알수록 잠수함을 더 잘 숨길 수 있는 이 점 때문에 운용에 특히 귀중한 정보이며, 정황상 중국 해군이 수중 드론을 인도네시아 영해에 들여보내 잠수함 항로를 만드는 정보를 수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이번 중국산 수중 드론의 발견이 처음이 아닌 무려 세 번째라는 점에서 중국은 이미 무기가 탑재된 무인 반잠수정을 인도네시아 영해에 보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무인 반잠수정은 유인 잠수정보다 더 위험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 측이 당장 불법 수중 연구를 규제하는 절차를 만들고, 더불어 수중 감시 체계와 무인 반잠수정의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죠. 정리하자면 수중 로봇에 의해 촬영된 정체불명의 어뢰 부품 사진과 더불어 과연 무엇이 낭갈라함을 산산조각 낼 정도로 큰 충격을 주었는지 구체적인 진실 규명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선 반드시 자네들을 바다에서 건져내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인니엔 그런 기술이 전무한 상태인데요. 과거 아르헨티나에서 발생한 산후안우 침몰 사건 또한 1년이 지나서야 가까스로 900m 해저에서 자네들을 발견했음에도 기술력의 부족으로 인양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사고 원인 또한 갖가지 추측만이 난무했을 뿐 지금까지도 베일에 쌓인 채 바다와 함께 수장되고 말았는데요. 이에 인니는 한국군에게 즉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최근 한국이 미국에서 도입한 평택급 구조함의 노후화에 대응하기 위해 순수 국산 기술로서 수상함 구조함 2척을 전력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을 접한 데 따른 것으로, 특히 통영급 구조함은 침몰한 선박 항공기 인양 고장 등으로 해상에서 자체 기동이 불가능한 함정 예인, 그리고 잠수사의 수중탐색 내 구조활동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양용 권행기와 수중 무인 탐사기를 갖추는 등 해양 첨단 기술을 종합체라 불리고 있습니다. UH-60 헬기 1기가 착함 가능한 비행갑판을 설치하여 항공 탐색과 동시에 인양 작전 시 파도와 조류 바람의 영향으로부터 함정의 위치를 자동으로 보정해주는 자동함의 유지장치를 채택하여 안정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데다 유압 권양기를 이용하여 직접 인양 시 500톤에 달하는 물체를 자력으로 인양할 수 있으며, 최대 운용심도 3000m에서 활동 가능한 수정 무인 탐사기까지 장착하고 있기에 이는 인니 측이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난갈라함 인양 작업에 천군만마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 해군 또한 안 그래도 실전 배치된 이후 이렇다 할 활용 기회가 없었기에 주로 해양 폐기물 수거나 어망 제거 등 구조와 동떨어진 대민 지원 업무에 주로 투입시켰지만, 오히려 1600억짜리 쓰레기 수거함이라는 오명만 얻는 등 크게 악화된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인니 지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임을 밝히기도 했죠. 한편 인니 측은 사건 직후 중국의 무인반 잠수정에 대한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남중국해 인근에 한국산 잠수함을 전면 배치할 뜻을 밝혔습니다. 인니 해군 하디 사령관은 한국산 잠수함인 알루고르는 과학기술의 발전상을 미래 세대에 보여주는 증거이자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전략적 협력에서 비롯된 최고의 작품이라고 치켜세웠고, 북부 나투나해와 남중국해 등 취약지로 알려진 국경에서 인도네시아 해양 주권의 마지막 보루를 알루고르가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나투나는 중국과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는 대표적 격전지로 2019년 중국 순시선이 이곳을 침범하자 조코 위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주권은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경고함과 동시에 곧바로 해상 경계 강화를 위한 전력 보강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요. 알루고로의 전진 배치는 이번 난갈라함 사태가 중국 해군이 저지른 것이라는 일말의 가능성을 놓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며, 그럼에도 침몰의 원인을 두고 밀도가 높은 롱북 해협에서 흔히 발생하는 내부파에 의한 것일지 모른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는 등 모든 이유가 명확해질 때까지 설부른 외교 발언을 자제하겠다는 신중한 기조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인리군은 만약 난갈라함의 침몰 원인이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 밝혀지는 순간 그들은 이 모든 사태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전례 없는 군사적인 행동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 경고하기도 했죠. 한편으로 전투함이 아닌 최초의 기술함 지원이라는 점에서 한국 해군의 또 다른 역사가 쓰여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잠수함 건조에 이상이 있고 수압 영향을 받았다면 그냥 찌그러진 상태로 잠수함이 발견되었을 것이다. 아래는 관객들의 댓글. 그러나 잠수함이 삼동강 났다는 것은 분명 외부의 폭격을 받았을 것이다. 잠수함이 종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건가? 삼동강 나고 찢어지게. 삼동강이든 세조각이든 세 부분으로 분리되었다는 것은 분명 외부의 어뢰 등 타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 정비하는 썩은 깡통 수리 없이 방치하다가 준비 없는 어뢰 발사 훈련의 정원에 150% 인원을 승선하고 훈련 중 선수의 인원이 몰렸는데 균형수 펌프 작동에 문제가 있었고, 이로 인해 잠수함은 심해로 가라앉게 되고 수압으로 과도한 내부 응력 발생하여 균열과 파괴가 된 것 아닌가 생각됨.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